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일본이 워낙 저는 심하다고 느끼는 게 donjo 압력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donjo 압력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뭐냐면 같아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6시인데 6시에 다른 사람이 안 가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donjo 압력이라는 게 말로 뭐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눈치 보고 같아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건 아닌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거죠. 또 반대로 일본 내부의 경제 상황이 이제 악화돼서 취업 문제 등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한국을 오히려 더 동경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본 젊은 세대 중에서는 또 한국은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 잘 나가던 시절을 모르는 세대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82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버블 붕괴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해외를 계속 살았던 세대인데, 잃어버린 30년 고스란히 제가 살았던 거죠. 저보다 밑에 세대는 경제적으로 침체 일본만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차를 사야 된다라던가 뭐 집을 사야 된다라던가 뭐 그런 그 욕심 자체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소확행? 그러니까 그냥 작게 이렇게 작은 햄버거를 누리자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 한국이 경제 발전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이건 다른 거는,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취업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취업이 한국이랑 일본이 어느 쪽이 잘 되냐고 하면 일본이 훨씬 취업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화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워낙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차이도 크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해서 치열해지는 것 같고, 일본은 뭐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차이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데 들어가자라는 그런 성향인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취업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차이도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국이 강국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취업 잘 되고 뭐 어느 정도 사는 거는 일본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 전까지 입사할 회사를 정해지지 않으면 좀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를 가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취업이 결정되면 바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혀 아니에요. 일본 지금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 때는 4학년 5월 달에 아사시신문 입사, 그러니까 합격하고 그러면 다음 해 4월에 입사거든요. 1년 가까이 취업 결정된 상태로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이에 취업되죠. 근데 졸업해버리면 취업하는데 불리해진다? 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한국이랑은 문화가 다르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제일 넣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취업은 결정됐고, 거의 1년 가까이 시간만 있으니까. 뭐, 여행도 가고, 뭐, 되게 마음대로. 또 이게 일본 내에서 그렇다면 일본인들끼리 조금 분열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일본인은 흔히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일본인 서로한테도 좀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문화는 있는데, 그것과 지금 분열되는 분위기랑 별로 관계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선거 있었잖아요. 이번에 선거 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열된 거를 느꼈었어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별로 주변에서 그렇게 어느 쪽으로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어느 쪽으로 엄청 반대하고 막 그런 거를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본 적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사람들 SNS를 많이 해서 그런지 타카이치 지지자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것과 반대로 절대 타카이치는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타카이치냐 아니냐가 되게 진짜 갈리는 그런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일본도 되게 분열이 심해지는구나 라는 걸 좀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보통 선거 때는 그 정도로 과열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느낀 적 없었어요. 이거는 정치 성향으로 갈라진 거지 성별이나 연령대 간의 갈등은 아니었던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카이치 천리를 지지했다고 들었고, 그게 약간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젊은 사람들은 타카이치의 성향이나 막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뭔가 세게 얘기하고, 뭔가 지금까지 봤던 정치인이랑 좀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뭐 연예인 뽑듯이 좀 좋아했던 것 같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타카이치가 완전 보수라서 그거 때문에 지지했었다라고 해요. 또 최근에 일본 뉴스를 봤는데 일본 SNS에 한 익명의 계정이 학교 폭력, 이지메 영상을 막 폭로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다고 봤어요. 왜 유독 일본에서 좀 이런 이지메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이지메가 일본 문화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좀 어렸을 때부터 이지메 문제는 계속 있었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에도 시대 때 무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무라하치부라는 말은 지금도 써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완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뭐 규칙을 어긴 사람을, 그 사람이라기보다 그 가족이 있었는데 배제하는 문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하치부, 팔부냐면 마을 공동체에서 10가지 같이 하는 게 있으면 2가지만 같이 해주고 8개는 제외한다거든요. 근데 그 2가지가 좀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불이 났을 때랑 잔례식은 그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만한 거는 같이 해주지만 다른 것들은 다 그 완따시키고 막 그런 문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일본 사람들이 그 책에도 썼지만 외국에서 보면 사무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은 사무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라이였던 사람은 진짜 매우 일부고 대부분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농민 문화가 일본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지메 문화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학폭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또 일본 미디어 같은 걸 보면 성인들 사이에서도 좀 이런 이지메 문화가 좀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부 회사나 아니면 좀 많이 이제 딱딱한 규율을 가진 조직에서는 좀 이런 경직된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성인인데도 이지메를 좀 당하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안 껴주거나 그런 식으로 같이 있기 힘들게끔 만드는 그런 이지메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눈치를 좀 주는. 그쵸, 그쵸. 일본에서는 남한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와문화 약간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런 게 오히려 좀 약간 집단 따돌림은 이지메의 원인이 될 때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거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라는 게 뭐 좋게 얘기하면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지낸다 하지만 그게 뭐 금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튀는 사람을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그 조화롭지 못하는 사람을 같이 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지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특별히 공동체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더라도 이 공동체와의 결이 좀 다르면 좀 배척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지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일본이 워낙 저는 심하다고 느끼는 게 돈조 압력이라고 하는데 돈조 압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자어라서 한국에서도 쓰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는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조 압력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뭐냐면 같아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6시인데 6시에 다른 사람이 안 가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저 압력이라는 게 말로 뭐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눈치 보고 같아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건 아닌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거죠. 공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를 KY라고 크기요 여메나이, 그러니까 공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KY 했었거든요.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한때 KY를 진짜 많이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눈치 못 보는 사람.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와문화의 좀 부정적인 면, 아까 말한 공기를 못 읽는다, 약간 이런 문화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들이 좀 생겼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코로나 때 돈저압력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뭐 이거는 해도 된다 안 된다가 되게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격리 기간이 뭐 2주고 뭐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정해져 있고 그걸 어기면 그 위반하는 건데 일본은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거의 없었고 다 알아서 따라야 하는 그러니까 그 대세에 따라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게 약간 그런 규칙은 없는데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뭐 도쿄, 오사카 왔다 갔다 했었고 엄마도 오사카에 살았었는데 오빠가 고치라는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치과 의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빠가 그때 코로나 직전에 딸이 낳았는데 저희는 딸도 못 보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소녀딸인데 그냥 가면 진짜 민폐가 될까 봐. 왜냐면 도시에서 간다고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건 아닌데 집안 사람들은 도시에서 오면 되게 코로나 위험성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뭐 그런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소문 나는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사카에서 왔어. 뭐 누가 도쿄에서 왔어. 그러면 되게 예를 들어서 오빠 치과에 환자가 안 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서 안 갔었고 오빠도 오지 말라 했고 막 그랬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뭐 아주 조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은 차 번호에 지금도 지역 이름이 있거든요. 한국은 없어졌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치에 사는데 오사카 차 번호가 오사카다. 막 그러면 뭐 덜 던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오사카에서 이사 와서 고치에 살고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생겼었어요. 그 정도로 그 지역 사람만 고연되는 그런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되게 전조압력이 와, 좀 무섭구나 라는 걸 저는 느꼈었습니다. 동조 압력에 좀 지친 젊은 세대들이 좀 솔직한 한국 정서 같은 거를 선호를 하는 건지 또 일부 젊은 세대들은 이런 문화를 좀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지도 궁금해요. 이게 뭐 일본에 그런 문화가 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본에 계속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특히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좀 약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본의 던져 압력이라던가 뭐 이짐의 막 그런 분위기라던가 그런 게 싫은 사람이 많아요. 저도 공기를 읽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절대 눈치를 안 보겠다 주의예요. 제가 알아서 한다만 그런 주의라서 일본에 있을 때는 약간 그런 게 답답하고 뭐 완전 당하지는 않지만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유학생 친구가 일본 사람은 좀 돌려서 얘기하거나 혼내다테마에 써서 막 속마음을 얘기 안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한국 사람처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대화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기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오는 사람도 생각보다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한국 사회도 최근에 일본과 문화 교류가 많아지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랑 좀 달라졌다고 많이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랑 접하면서 되게 일본 젊은 사람들은 되게 닮아가고 있구나, 비슷해졌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게 좀 일본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랑 길거리에서 부딪혀도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스미마센 막 사과하고 그런 거를 한국 젊은 사람 되게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이 드신 분은 되게 당당하게 막 그런데 그런 일본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좀 제일 많이 바뀐 게 있다고 느끼시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긴 한데 이거는 지금 잠깐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결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일본은 초식남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그 연애 서국적인 남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대학생 친구들도 연애를 안 하는 친구가 꽤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연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남자친구 없다 그러면 왜 없냐고 막 그러고 막 소개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 몇 년은 연애를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약간 일본이랑 비슷해지는 것도 있고 뭐 한국이 그렇게 뭐 꼭 연애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막 20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게 한국이랑 일본이랑 서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관심이 많고 뭐 가깝기도 하니까 거의 국내 수준이잖아요. 가까운 것도.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건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일본 사람이 한일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유학 왔는데 그 한일 역사에 대해 처음 알게 되고 그래서 충격받아서만 그 되게 불편해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그 배우려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게 좀 일본 사람들이 좀 더 한일 역사를 알아야 이게 근본적으로 좋은 관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